박선영의 시네타운. 지금처럼 계획 없이 계속 여행을 할까요? 우연은 항상 최고의 조력자거든. 우연히 우리 둘을 도와줄까요? 그럼 어디로 갈까요? 88살 감독과 33살 사진작가가 여행길에 오릅니다. 두 사람이 길 위에서 만난 우연은 기분 좋은 놀라움과 따뜻함으로 가득한 영화 바르다가 사랑한 얼굴들로 완성되죠. 사는 게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지칠 땐 계획 없이 우연에 기대해 보세요. 마음씨 좋은 우연이 우리를 도와줄지도 몰라요. 여기는 시네타운입니다. 7월 28일 토요일 박선영의 시네타운. 오늘 첫 곡은 영화 바르다가 사랑한 얼굴들에서 들을 수 있었던 Ring My Bell이었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유쾌함과 따뜻함을 전해주는 다큐 영화예요. 바르다가 사랑한 얼굴들. 사진작가이자 영화감독인 아니에스 바르다가 젊은 작가 JR과 둘이서 커다란 인화기가 달린 포토트럭을 타고 프랑스 곳곳에 사라져가는 곳을 찾아갑니다. 곧 사라질 탄광촌, 손님이 줄고 있는 오래된 관광지, 800헥타르나 되는 넓은 밭에서 혼자 농사짓는 농부의 창고, 또 사람들이 모두 떠나버린 버려진 마을, 외딴 공장,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을 사진으로 찍고 또 그 사진을 벽보 크기로 뽑아서 벽에 붙이는 퍼포먼스를 하죠. 그 순간 진짜 폐허처럼 쓰러져 가던 곳이 예술이 돼요. 이 두 사람은 그걸 얼굴 사진 축제라고 부르거든요. 영화에서 누군가가 얘기한 것처럼 참 예술은 언제나 사람을 놀라게 하는 것 같아요. 두 사람이 가는 곳마다 접이의자 들고 다니다가 마음에 드는 곳에 펼치고 앉아서 얘기를 나누는데 그냥 정말 그 뒷모습만으로도 그림이 되더라고요. 하지만 역시 가장 큰 울림을 주는 건 거기서 만난 사람들이 들려주는 이야기, 사연이겠죠. 살아온 이야기, 또 살아갈 이야기, 우리가 매일 나누고 있는 그런 거요. 자, 오늘도 예술보다 더 빛나는 여러분의 사연과 만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거기에 좋아하는 영화 이야기도 채워드릴게요. 함께 해주세요. 샵 1077, 50원의 유료 문자, 고릴라 그리고 풀친으로도 만날 수 있습니다. 광고 먼저 듣고 올게요. 박선영의 시네타운 함께하고 계세요. 와, 휴가 많이들 떠나시는군요. 미나영 씨는 거제도로 휴가 가신다고요. 지금 짐 싸고 있는데 애가 3명이다 보니 옷만 해도 짐이 어마어마합니다. 다녀오면 저 짐이 다 빨랫감이 돼 있겠죠. 허허. 그래도 좋은 시간 보내고 올게요. 아이들이랑 함께하면 가끔 엄마 아빠 표정에서 지침, 피곤함 이런 게 살짝 스쳐갈 때가 있는데 또 신기하게도 아이들 웃는 모습 보면 그렇게 같이 해맑게 웃으시더라고요. 이런 게 가족인가 싶기도 하고, 가족 단위 휴가 오신 분들 보면 많은 생각이 들어요. 재밌게 잘 다녀오시고 거제도 아이고 더위 잘 피해서 맛있는 거 많이 즐기고 오세요. 사하나파리님은 비글 남매 방학 맞았네요. 더운 날 삼시세끼 가스불 켜기 두려워서 지금 반찬하고 있어요. 이번 방학은 아무 일 없이 보냈으면 좋겠어요. 제발. 네, 빨리 아이들 방학이 끝나야 우리 부모님 방학일 텐데. 노래 한 곡 띄워드리겠습니다. 전주영 씨가 주말 부부인데요. 드디어 오늘 신랑과 만납니다. 너무 좋아요. 영화 수상한 그녀에서 장미여관과 심은경이 함께한 나성에 가면
시대의 중심을 따라 이동하면 출발 지점과 정반대에 도착할 수도 있고 두 바퀴를 돌면 처음 위치로 되돌아오는 신기한 연결고리. 그 묘한 연결고리로 매주 한 편씩 다른 영화를 이어갑니다. 무비우스의 띠. 영화 애호가 김세윤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약간 변화를 주신 건가요? 무비우스의 띠? 그냥 원래대로 하기로 했어요. 약간 무비우스 이렇게 앞을 좀 올리신 것 같은데. 하기 전에는 머릿속으로 되게 다양한 버전을 상상하지만 그 차마 실행할 용기가 없어서 늘 그냥 평이한 방식으로 하는 거죠. 네. 정슬기 씨가 네. 요즘 더위 때문에 힘이 없어요. 몸보신 필요합니다. 세윤 언니는 잘 지내시나요? 저보다 힘이 없으실까요? 네. 요즘에 기력이 쇠했습니다. 너무 더워요 진짜. 그니까요. 네. 7020님이 영애님 장기하의 대단한 라디오 때부터 정말 좋아했는데 여기 계셨군요. 오랜만에 소녀 세윤 목소리 들으니 떨린다. 네, 그렇군. 이게 벌써 몇 년 됐네요, 진짜. 언제였죠? 장대라가? 몇 년도였죠? 벌써 한 4, 5년 된 것 같은데요. 그렇구나. 네. 시간은 이렇게. 네. 자, 이번 주도 우리 세윤 씨 팬들에게 또 어떤 영화를 소개해 주실지. 우리 세윤 씨가 선물을 받으셨어요. 네. 청취자께서 혹시 안다운님께서 선물을 보내주셨고요. 감사합니다. 네. 장문의 편지까지. 와, 진짜. 그래서 편지를 다 읽어봤는데 저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단 시네타운 제작진 전체에 대한 어떤 감사의 인사가 한자 한자 적혀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보겠습니다. 영화를 보내주셨어요. 직접 만든 영화를. 그러니까요. 청취자의 클래스. 그런 클래스. 예, 선물의 클래스가 뭐 드릴 건 없고 그냥 직접 만든 영화 한번 보내보아요라는 이런 클래스에 제가 지금 감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좀 그래요. 그래서 세윤 씨가 또 저희와 함께 해주시는 거잖아요. 네, 정말 놀라워요. 처음 받아보는 선물이에요. 저희가 지난주에 스위스 아미맨이라는 영화를 봤었고 제 주변에서도 완전 배꼽 탈출 이러면서 엄청 문자를 많이 받았어요. 지인들로부터. 네. 이번 주 무비우스의 띠는 어떤 영화인가요? 스위스 아미맨에서 정말 온몸을 던져 인생 연기를 보여준 우리의 해리포터. 다니엘 레드클리프가 첫 번째 키워드고요. 네. 두 번째는 함께 출연했던 폴 다노가 두 번째 키워드. 세 번째는 여자친구. 실제 여자친구라는 게 세 번째 키워드였고 네 번째는 사랑과 우정 사이. 이거는 영화의 스토리라인에 대한 힌트였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브래드의 If라는 노래를 제목 힌트로 브래드의 If 끝으로 그 힌트를 이렇게 드렸습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의 추측 문자 보겠습니다. 8290님, 으라차차 스모부 방귀를 넘어서는 절체절명의 장년 블록버스터잖아요. 이 영화 생각나네요. 진짜 그 혼신의 힘을 다했던 마려운 걸 참는 연기는 지금도 거의 떠올리는 것만으로 뭔가 냄새가 나는 듯한 이 느낌은 그만큼 장면이 강렬했다는 뜻이겠죠. 파라나 사마나님, 랍스터 촉 왔어요. 무슨 촉이 어디서 밑도 끝도 없이 랍스터가 다니엘 레드클리프, 폴 다노, 여자친구, 사랑과 우정사의 마지막 곡 어디서 이게 촉이 온 건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스윙 한번 하면 안 돼요? 타석에 들어서서 스윙 좀 합시다. 헛스윙이라도. 네, 이거 다른 데 보내셔야 될 문자. 이거 어디 뭐 랍스타 요리 이름 맞히는 거 잘못 보내신 거 아닌가 싶고요. 0515번님, 죽었던 연애세포가 깨어나는 영화 What If. 샐러드처럼 상큼한데 약간 어장관리 같아서 고구마이기도 해요. 오늘의 영화 What If. 김병수 씨가 가장 먼저 정답 보내주셨고요. 파라나69님, 현실에서도 충분히 벌어질 수 있는 우리들의 이야기였어요. What If네요 하고 정답 보내주셨습니다. 0515님, 김병수 씨, 파라나69님께 멀티 진공 청소기 드리겠습니다. 다른 힌트는 알겠다 싶은데 실제 여자친구. 네. 폴 다노. 네. 폴 다노는 What If에 출연도 안 해요. 그러니까요. 키워드를 드린 건
폴 다노의 실제 여자친구가 출연합니다. 아이고 이렇게 끊어서 힌트를 주셨구나. 네, 그래서 좀 재밌잖아요. 폴 다노의 실제 여자친구, 그러니까 폴 다노는 다니엘 레드클리프랑 사랑보다 먼 우정보단 가까운 역할로 그 스위스 아미맨을 찍었는데 폴 다노의 실제 여자친구는 또 다니엘 레드클리프랑 또 다른 영화에서 연인으로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바로 그 폴 다노의 실제 여자친구가 누구냐면 와디프의 여주인공 조 카잔. 제가 요즘 무척 애정하는 배우입니다. 바로 이 배우 조 카잔. 제가 이 조 카잔을 처음 본 게 와디프라는 작품이고요. 그 와디프보다 먼저 찍었는데 뒤늦게 최근에 개봉했던 게 루비 스팍스였고요. 네. 그리고 가장 최근에 개봉한 게 빅식이라고 하는 영화고요. 이 세 편을 보시면 누구든 조 카잔이라는 삼각형에 빠져서 헤어나올 수가 없다라는 게 저의 주장입니다. 와디프, 루비 스팍스, 빅식의 조 카잔 트라이앵글은 거의 뭐 버뮤다 삼각지대죠. 여기 한번 빠지면 헤어나올 수 없다라는 것이 물론 뭐 그 배우를 사랑하는 마음은 개인의 취향이겠습니다만 저는 그러합니다. 그래서 제가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어서. 아니 지난주에 사실 저희가 이제 방송 끝난 다음에 조카잔 이렇게 너무 막 좋아하셔서 네. 저도 와디프를 보면서 주의 깊게 봤거든요. 근데 네. 처음에는 이 배우를 왜? 라고 잠깐 생각도 들었으나 네. 매력이 정말 있더라고요. 그야말로 볼매죠. 네, 볼수록 네. 정말 볼매. 첫눈에 반하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계속 보고 있으면 중독돼요. 그러니까 계속 보이기보다 조카전에 안 나오면 보고 싶어요.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종류의 배우예요. 처음에는 뭐 이렇게 보다가 갑자기 조카전에 안 나오는 장면이 있으면 조카전에 빨리 나왔으면 좋겠는데? 라는 마음이 드는 배우, 그런 종류의 배우가 바로 이 조카잔이라는 배우이고요. 네. 이게 나중에 뭐 배우에 대한 얘기는 뒤에 이제 다시 조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와디프가 워낙 낯선 영화라서 일단 어떤 이야기인지를 먼저 짧게 말씀드리면 네. 우리의 그 해리포터가 월레스란 이름으로 출연해요. 근데 최근에 실현당했어요. 정확히 말하면 실현당했다기보단 여자친구가 자기를 두고 다른 남자랑 있는 걸 보았어요. 사실상의 실현이죠. 그리고 이제 시리에 빠져있던 어느 날 자기 친구네 집에서 열리는 파티에 갔다가 얼떨결에 샨트리라고 하는 여자와 말을 나누게 되죠. 근데 말을 나누는데 뭔가 얘기가 통해요. 처음부터 말이 통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약간 독특한 유머 감각을 갖고 있는데 그런 독특한 유머 감각을 샨트리라는 여자도 갖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서로 말이 잘 통하네. 그래서 파티장에서 나와서 집까지 잘 걸어갔어요. 집 앞에서 이제 흔히 말하는 번호를 좀 따볼까 하는 순간 여자 그 샨트리의 입에서 나온 말이 제가 늦게 들어가서 남자친구가 걱정할 것 같다라는 말을 듣는 순간 잠시한 그 3초간 할 말을 잃은 해리포터의 모습과 함께 이 영화가 시작이 되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여자 주인공의 멘트가 중요해요. 왜 모든 남자들은 여자만 보면 그 어떠한 단계까지 꼭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다. 근데 정말 친구가 되고 싶으면 오히려 남자친구가 있으면 친구가 되기 쉬운데라는 정말 희대의 대사를 하죠. 그래서 오히려 남자친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쉽게 그야말로 친구가 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여자의 말에 묘하게 설득당하는 우리의 해리포터가 그 다음부터 이 샨트리란 여자와 사랑과 우정 사이를 갈팡질팡하는 이야기가 와디프라는 작품입니다. 네, 저 자꾸 이렇게 한숨 쉬면서 봤던 기억 나고요. 무비우세띠 영화 와리프 오늘의 영화입니다. 다음 영화 뭔지 감 왔다 하시는 분들 가장 먼저 정답 보내주신 분 포함해서 세 분께 화장품 세트 드릴게요. 샵 1077 5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어떤 노래 들을까요? 영화의 OST가 참 좋아요. 근데 그중에 한 곡이고요. 이 가수를 어떻게 읽어야 되지? 리치 오코인이라고 읽어야 될 것 같고요. 리치 오코인의 잇. 시네타운. 박선영의 세네타운, 무비우스의 띠, 영화 애호가 김세윤 씨와 함께 영화 와리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부 끝곡 띄우기 전에 네. 이렇게 한숨을 쉬면서 영화 자꾸 보게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그렇게 한숨을 쉬신 거예요? 제가 물을게요. 여러분에게 그리고 김세윤 씨께 남녀 사이에 우정이 가능한가요? 뭐 케바케죠. 케바케다. 근데 사실은 와디프란 영화는
오히려 남자들은 많이 오히려 짜증을 내는 경우가 많아도 네. 주로 여성 관객들은 이 영화에 대해서 대체로 호의적이었다고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오늘은 입장이 전혀 반대인 것 같군요. 그래서 그러게요. 왜일까요? 네. 이게 아까 그 정답을 맞춰주신 분도 이야기를 했지만, 그러니까 이 조카젠에 연기한 샨틀이라는 캐릭터를 어떠한 캐릭터로 볼 것이냐에 따라 이 영화를 어떻게 볼 것이냐가 이제 사실 결정이 되거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장관리녀로 낙인을 찍는 순간 이 영화는 끝까지 고구마이고 이 샨틀이라는 여자는 민폐녀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사실은 이게 과연 이것을 어장관리라고 불러야 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면서 저는 그걸 그렇게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영화가 좋았던 거예요. 뭔가 제가 호감을 갖고 있는 배우가 연기하고 있는 캐릭터니까 내가 뭔가 저 캐릭터가 왜 저런 말과 행동을 하는지를 이해하고 싶은 마음이 조금 더 생겨서 그게 가능했던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으면 아마 아까 그분이 정답을 보낼 때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어장관리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그 질문이 되게 재밌었거든요. 남자친구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친구가 되기 편하다. 애인이 있기 때문에 남자 사람 친구를 만들기가 오히려 더 편한 거 아니냐. 라는 그 대사가 되게 재밌었어요. 그래서 네. 모든 이 영화의 모든 이야기는 거기서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말에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라고 반응하지 않는 월레스였기 때문에 이들의 관계가 되게 기묘한 관계로 계속될 수 있는 거고, 저는 그들의 모습이 되게 좋아 보였거든요. 중간에 재밌는 장면들이 많았어요. 가령 이렇게 월레스는 샨트리를 좋아하고 샨트리도 사실은 월레스를 좋아하는 것이 틀림없어 보이지만 샨트리는 이미 사귀는 자기 애인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가 그것도 오래 사귀었어. 그쵸. 네. 근데 그 애인이 외국으로 발령이 나죠. 하필 또 네. 시험에 오르죠. 외국으로 발령이 안 났으면 이 시나리오는 그 이상 전개가 안 됩니다. 네. 이게 뭐 남녀 사이의 우정은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을 하는 영화를 만드는데 네. 그 남자친구랑 계속 옆에 붙어있는 여자 주인공을 만들어 놓고서 이 주제를 풀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편의상 이 남자친구는 얼른 캐나다 토론토에서 아일랜드 더블린으로 발령을 보내고 네. 이제 이 샨트리의 애인이 자리를 비운 사이, 그러니까 남자친구가 이미 있기 때문에 남자친구가 될 위험 없이 남자 사람 친구가 될 수 있다고 해서 만남을 시작했는데 바로 그 방어막 남자친구가 사라진 뒤에도 월레스는 계속 남자 사람 친구로 남아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영화가 풀어가는 거죠. 네. 근데 그때 그 순간순간을 묘사하는 작은 디테일들이 저는 재미있었어요. 바로 이렇게 같이 이제 친구니까 같이 남자긴 하지만 남자 사람 친구니까 같이 이제 쇼핑을 하러 간단 말이죠. 그런데 비가 막 와요. 그래서 한 우산을 쓰는데 애인은 아니니까 작은 우산 안에 꼭 붙어 있기는 뭐하고 그래서 이렇게 약간의 거리감을 두다 보니 전부 다 비를 한 몸에 반은 다 이렇게 비에 푹 젖게 되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럴 때 어쩔 수 없이 약간 그 우산 안에 가까워지는 순간의 어떤 표정들, 그런 걸 보는 저는 그 재미가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샨트리를 보면서는 샨트리는 기본적으로 자기가 자기 감정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돌이켜보면 누구나 그런 시기가 있지 않나요? 내 감정을 내가 아주 잘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어떤 그 시절이 떠오르기도 해서 저는 그런 디테일들이 재밌었고, 그리고 제가 영화에서 되게 재밌었던 게 이제 샨트리가 이제 고민을 하다가 막 리스트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도 이제 그 본인이 하고 있는 일에서 샨트리의 지금은 애니메이터인데 본인이 하는 일에서 본인도 이제 해외로 발령 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거죠. 네. 그게 하필이면 아주 먼 대만이에요. 그래서 지금 남자친구가 가 있는 아일랜드, 그리고 내가 앞으로 가게 될지도 모르는 대만, 그리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토론토, 이 세 개를 하나씩 쓰고서 각 도시에 남았을 때 나에게 무엇이 있을까를 이렇게 리스트를 써요. 네. 가령 더블린 써놓고서는 당연하게도 밴, 그러니까 자기 남자친구가 제일 먼저 뜨죠. 밴, 여행, 뭐 새로운 경험 이렇게 쭉 써요. 그다음에 이제 대만에 가면 나의 커리어가 첫 번째로 뜨고, 그다음에 역시 여행, 그리고 새로운 경험 이렇게 떠요. 그다음에 지금 내가 살고 있는 토론토를 보면 내 일, 내 가족, 내 친구, 내 인생 쭉 쓰다가 맨 마지막에 월레스라고 쓰거든요. 네. 그래서 약간 그 생각을 하게 됐어요. 누군가의 마음속에 어느 리스트를 쓸 때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리스트에 제일 처음에 등장하는 존재가 되는 것과
어떤 리스트의 제일 마지막에 등장하는 존재의 차이는 무엇일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러니까 더블린하면 당연하게도 그러니까 늘 너무 당연해져 버린 지금의 남자친구 벤. 근데 토론토에서는 월레스는 제일 끝에 나오거든요. 하지만 제일 끝에 나왔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수밖에 없는. 이미 남자친구는 상수이고 월레스는 변수인 거잖아요. 네. 누군가의 인생에 변수가 되는 존재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보았기 때문에 저는 이 영화가 재밌었고요. 그리고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보통 쉽게 어장관리라고 말하는 행동을 그리고 제가 어쩌면 겪어봤을 어장관리녀에 대한 처음으로 이해해보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던 게 아닐까 네, 하는 것이 바로 이 와디프라고 하는 영화가 저에게 남긴 것입니다. 나를 어장에 가뒀던 그녀들을 이해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요? 그렇죠. 네. 왜요? 조 카잔을 보면서 그렇죠. 조 카잔이 연기했기 때문에 조 카잔이 하는 행동이라면 이유가 있을 거야. 조 카잔이 저렇게 하는 데는 뭔가 그럴 만한 자기 고민이 있었을 거야 라는 생각을 갖고 영화를 보기 시작하다 보니 네. 처음으로 누군가를 이해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 와디프라는 영화가 저에게 남긴 큰 어떤 성과라면 성과이고요. 사실 이야기는 뻔한데 그러니까 이 영화가 정말 이런 더운 여름날에 저는 이렇게 고구마가 아니었거든요, 사실. 그래서 되게 가볍게 보기 좋은 멜로 영화였어요. 로맨틱 코미디였고 그게 정말 어떻게 보면 뻔한 장르이지만 뻔하지 않게 만들어진 요소가 몇 가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애니메이션 효과.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효과 좋아합니다. 네. 네. 특히 이런 로코나 이런 청춘 영화나 이런 영화에서 그러니까 여자 주인공의 직업이 애니메이터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 여자 주인공의 상상을 실사 화면 위에 애니메이션을 덧입히는 효과를 내서 이렇게 구현해내는 장면을 좋아하거든요. 네. 그게 일단 영화를 좀 상큼하게 만들고요. 그다음에 유머 코드. 이게 그러니까 친구들이 말하는 여동생이죠. 샨트리의 여동생이 다른 친구들한테 지금 샨트리가 만나고 있는 월레스란 남자가 어떤 남자인지 설명하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그때 뭐라고 설명하냐면 그 남자가 똑똑하지만 재밌진 않아. 샨트리의 남자 버전인 거지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사실 둘이 있으면 굉장히 재밌거든요. 샨트리와 월레스가 있으면 그렇게 나랑 얘기할 때 이렇게 재밌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둘이 유머 코드가 맞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그 독특한 유머 코드가 사실은 샨트리와 월레스하고도 맞지만 사실 저하고도 맞았던 거예요. 일반적인 로맨틱 코미디나 멜로에서는 전혀 나오지 않는 형태의 약간 화장실 유머까지도 둘이 자유롭게 주고받잖아요. 저런 유머를 주고받는 사이에 대한 동경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이 영화가 유머 코드가 저는 두 번째 이 영화를 좋아하게 만든 거였고 그리고 세 번째는 캐스팅이죠. 네. 네. 조카잔만이 아니고요. 조카잔만이 아니고 월레스의 친구로 나왔던 아담 드라이버. 네. 아담 드라이버의 그 명대사 있잖아요. 인간관계의 기본은 100% 진실을 나누는 거야. 라고 친구에게 충고를 했더니 월레스가 넌 그럼 너 지금 사귀고 있는 애한테 2006년에 그 여자 얘기했어? 그랬더니 갑자기 아담 드라이버가 인간관계의 기본은 99%의 진실을 나누는 거야. 라고 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천연덕스럽게 바꾸는 아담 드라이버의 연기. 이건 정말 감탄을 금할 수 없지 않은가. 그래서 이 영화를 볼 그 또 하나의 이유로 충분치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런 매력을 가지고 있는 와리프 오늘의 상품이고요. 네. 이 영화에 이어질 다음 영화 근데 왠지 알겠다. 오늘의 네. 상품을 전혀 팔 의지가 안 보이는 듯한 말투로 느껴지는 건 아니에요. 저 굉장히 많이 공감을 하면서 보았지요. 어느 위치에 듣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샵 1077 50원의 유료 문자로 다음 영화 추측해 주시면 저희가 선물 화장품 세트 드리겠습니다. 어떤 음악 들을까요? 캐나다에서 만든 영화들을 보면 이 뮤지션의 노래가 심심치 않게 쓰여요. 캐나다 뮤지션인데 캐나다에서는 특히 사랑받나 봐요. 그리고 뭐 그분은 알지 못하겠지만 저에게도 사랑받는 뮤지션이고요. 네, 패트릭 왓슨이라고 하는 뮤지션의 Big Bird in a Small Cage, 작은 새장에 있는 큰 새라는 노래입니다. 작은 새장 안에 큰 새라는 제목의 곡 듣고 왔습니다. 네. 오늘의 영화 와리프. 네. 힘드네요. 이런 영화를 영업한다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인 것 같아요. 이런 영화가 어떤 영화일까요? 가령 그래비티 같은 거 영업하기 쉽잖아요.
그래비티는 모두가 동의하는 훌륭한 영화잖아요. 그렇죠. 타이틀 걸만한 것도 많고. 사실 와디프라는 영화는 알려져 있지도 않고 조카잔이라는 배우도 사실 많이 알려져 있지 않고 영화에 대해서도 이것을 어장관리라고 규정을 내리는 평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그런 분들께 나는 이 영화가 좋았는데 여러분도 좋아했으면 좋겠어요라고 말하는 거 외에는 달리 할 말이 없는 영화이기 때문에 이런 영화를 소개할 때가 제일 난감하긴 해요. 하지만 저는 이 영화를 재밌게 보았다는 겁니다. 네. 그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누군가는 재밌게 볼 겁니다. 이런 감정은 뭐 당했다는 표현이 약간 조심스럽지만 뭐 준 사람과 그 감정을 받은 사람 모두가 사실은 굉장히 많이 존재하잖아요. 경험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작은 미묘한 감정선, 표정, 행동 이런 거에서 누군가를 떠올리며 고구마를 드시든지 사이다를 드시든지 하시면서 공감하거나 반성하거나 뭔가 영혼 없는 멘트라는 느낌은 들긴 합니다만 아니에요. 아닙니다. 어쨌든 이 영화를 계기로 조카잔이라는 배우를 한국에서 조카잔이라는 배우 입덕하는 분이 한 분이라도 더 있었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제가 얘기하는 걸 조카잔이 알아줄 리는 없지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럼 다음 영화 힌트는요? 조카잔으로 한 주세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조카잔 영화가 많지도 않은데 제가 정말 이번엔 제가 한번 다음 주에 한 번 더 영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조카잔. 아마 오늘 와디프는 기억 못하고 조카잔만 기억하실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조카잔을 한 20번쯤 얘기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첫 번째 키워드는 조카잔, 두 번째는 피아노, 세 번째는 코마. 네 번째 힌트 주면 너무 결정적이라. 뭔데요? 파키스탄. 자, 나왔습니다, 여러분. 조카잔, 피아노, 코마, 그리고 파키스탄. 이렇게 힌트를 드렸는데 틀리면 이게 더 저는 사건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이렇게 검색을 하면은 단 한 편의 영화밖에 검색되지 않을 텐데. 다음 주도 현란한 실로폰 소리와 함께 돌아오시겠습니다. 김세훈 씨, 우리 끝곡은 뭘로 할까요? 오늘의 영화 제목을 그래도 기억하시라고. 오늘의 영화 제목은 조카잔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곡은 영화 제목과 같은 노래를 골랐고요. 콜드플레이의 What If. 조심히 돌아가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박선영의 시네타운 오늘 끝곡은 콜드플레이의 What If로 골랐습니다. 마음먹은 대로 다 잘 될 거예요. 언제나 영화처럼.